어떤 회사가 힘들어하길래 영원하는 마음까지 담아서 물건을 사주고 이렇게 고객들이 지원해준 덕에 회사 하나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잘 나간다고 변해버리면 다시는 그 회사 물건을 사주고 싶지 않겠죠? 쌍용차가 딱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고요. 불과 1년 전까지 문을 닫네 마네 말이 많다가 고객들이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아예 신차를 구매해주는 방법으로 쌍용차를 대폭 지원해줬잖아요. 덕분에 작년 하반기부터 쌍용차는 말 그대로 대박이 나기 시작했고 영업이익까지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공장 상황도 그렇고 여러가지로 짚어야 할 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언론사는 선을 넘었다고까지 표현하던데 어떤 부분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된 건지, 그리고 사명 변경에 대한 새로운 시각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장진단, 결함, 내 차 운행 기록까지 모든 걸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을 때 인포카! KG그룹 인수 전후로 쌍용차 상황을 계속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작년 하반기까지는 저희도 쌍용차 관련 내용에 많이 집중하기도 했고 덕분에 저희 채널을 통해서 쌍용차 소식을 알아가려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걸 어디서 체감했냐면 댓글뿐만 아니라 이메일로도 관련 제보나 문의가 꽤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뒤로 올해에는 안 좋은 소식이 부각됐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헤드램프 눈 쌓인 문제였는데 최근에 올려드린 영상대로 저희가 제안했던 내용 그리고 차주들이 원했던 방향대로 헤드램프 커버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덕에 다시 좋은 여론으로 전환될 수 있었고 마침 상황도 괜찮은 것 같아서 오랜만에 근황도 정리해보고 몇 가지 제안도 해보려 합니다.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쌍용차 공장 상황입니다. 이게 최근에 선을 넘었다고 표현했던 것 중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말한 건지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일단 토리스 판매량이 중요한데 6개월 만에 2만 대가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4개월 전에 주문한 차가 이제 생산될 정도로 수요가 몰려있고 대기 물량이 많다 보니까 잔업에 주말 특근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1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굉장히 큰 변화죠. 1년 전까지만 해도 쌍용차가 문을 닫을 거라는 전망까지 있을 정도로 상황이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급순환 휴직, 말 그대로 휴직을 하는 동안 돈을 안 받고 돌아가면서 휴직을 해야 할 정도로 공장 가동률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갈 정도로 인기가 좋아서 연휴에도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덕에 얼마 전에 있던 명절에도 특근을 했고 대금을 제때 못 받았던 협력업체들도 이제 숨통이 트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이런 좋은 분위기가 숫자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3분기까지만 해도 570억이나 되던 적자가 4분기에는 41억 흑자로 전환됐고 매출도 1조 원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판매량도 33,000대를 훌쩍 넘겼고요. 야, 이건 진짜 박수 한번 쳐주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숫자만 보면 체감이 어려울 수 있는데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르쌍쉐 브랜드 중에 흑자로 전환된 회사가 나왔던 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쌍용차가 주인공이라는 점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요. 한국제약하고 르노코리아를 보면 쌍용차보다 훨씬 규모가 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점유율도 처참하고 영업이익도 여전히 적자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흑자로 전환했다는 건 쌍용차가 그동안 진 빚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금도 제대로 못 받고 도와준 협력업체 같은 곳들이요. 이런 곳들하고도 다시 한번 상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평택을 비롯한 협력업체 관련 지역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거라서 말 그대로 은혜 갚는 쌍용차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사 이름 변경하고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지난번에는 이름 변경이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박재돈 회장도 그렇고 이걸 같이 경험한 임원들도 뭔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돌파구라 불릴 만한 핵심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왜 회사 이름을 변경한 건지 오랜만에 감정이입을 하면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3월 주주총회 이후로 쌍용차 이름이 KG 모빌리티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을 겁니다. 쌍용차의 역사가 이름으로만 따지면 37년 정도 되고요. 설립 역사까지 따지면 69년입니다. 보통 회사의 역사는 전신 회사로부터 시작된 역사까지 따지니까 어떻게 보면 곽재돈 회장의 사명 변경 결정은 69년 역사를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보겠다는 포부이기도 하지만 이걸 또 안 좋게 해석하면 회사의 역사를 외면하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쌍용차라는 이름만 40년 가까이 써왔고 이 소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쌍용차라는 이름이 40년 동안 사용되어 온 겁니다. 이걸 이번에 뒤집겠다는 거고 이걸 뒤집겠다는 건 굉장한 용기와 수많은 리스크도 따라온단 말이죠. 그럼에도 이런 큰 결정을 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취지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자동차 회사에만 머무르지 않고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쌍용차라는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높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아 자동차를 기아로 변경한 거랑 쌍용차가 KG 모빌리티로 바뀌는 건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기아는 사업 전략상 이름을 바꿨던 거고 기아라는 베이스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KG 모빌리티로 가겠다는 건 쌍용이라는 걸 아예 지우겠다는 거죠. 곽재돈 회장은 그러니까 사명을 변경함에 따라 겪어야 하는 리스크보다 쌍용차라는 이름이 현재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앞으로의 회사 운영에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고 판단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미래 모빌리티 전략으로 봤을 때는 치명적인 문제이긴 합니다. 쌍용차라는 이름이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구리다, 옛날 회사 이름 같다, 인도 회사 같다 이런 거잖아요. 미래 모빌리티에서 필요한 건 혁신, 여기에 과거 향수를 뿌리고 싶다면 레트로, 이런
이런 이미지가 있어야 하는 건데 브리다는 완전 반대입니다. 이걸 자동차 회사로만 생각하면 부정적인 시선에 무게가 실리는 게 당연합니다. 사명을 바꾸는 데에 드는 비용도 천문학적이고 쌍용이라는 이름을 빼는 것부터가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정이입을 좀 하다 보니까 다른 시각 하나가 생기더라고요. 저희 스포일러 채널을 구독하는 분들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대부분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만 이런 사안을 해석합니다.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애초에 쌍용차가 자동차 회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곽재준 회장은 자동차 회사를 처음 운영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보면 자동차 생태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거라고 결론 지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작년에 저희와 자문을 주고받았던 것도 그렇고 저희가 곽재준 회장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도 자동차 시장 생태계를 KG그룹 차원에서 빠르게 이해하고자 했던 거란 말이죠.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자동차 회사로 접근하려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마케팅 측면에서 쌍용차의 새로운 전략을 구성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퍼즐이 맞아 떨어집니다. 마케팅 측면에서 사명을 바꾸는 건 좋은 방향입니다. 왜냐면 지금은 새로운 자동차 회사들이 빠르게 뜰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리비안이랑 루시드 같은 회사들입니다. 얘네도 당연히 업력이 짧습니다. 심지어 쌍용차보다 공장 상황도 좋지 않고 가격도 테슬라처럼 시가로 책정해서 논란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이름을 알리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테슬라의 폭발적인 성장 때문에 반사 이익을 본 것도 있고 세상에 없던 전기차를 출시했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희한하게 수요 공급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도 일단 어떤 차가 나왔다 하면 주목을 받기가 꽤 수월하거든요. 얘네가 이름을 알렸다는 기회를 성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한 건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엄청나게 몰릴 때 이걸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공급망이 있어야 했는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서 미국에서도 성공하지 못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도 당연히 어려웠습니다. 곽재순 회장도 이런 사례를 참고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쌍용차는 리비안이나 루시드랑 다르게 공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이름을 알리는 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쌍용차가 이미 만들고 있는 차종들이 상징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정통 SUV 스타일을 가장 잘 살릴 수 있고 픽업 트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차를 밀고 가는 브랜드가 몇 없습니다. 토레스도 그렇고 토레스 픽업 트럭도 그렇고 렉슨 스포츠도 그렇고 전기차로 출시하는 순간 자동차 시장에서 주목받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미국보다는 유럽 시장 쪽이 유리하죠. 쌍용차가 은근 유럽 시장에서 인지도가 있습니다. 영국 탑기어에서도 가끔 모습을 드러냈고 SUV 전문지 같은 곳에서도 여러 번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알린 다음에 필요한 게 공급인데 이미 공장 체계가 갖춰져 있고 수출 루트도 오랫동안 쌓아온 게 있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면 쌍용차의 사명을 바꾸는 게 리스크가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쌍용차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순서만 잘 정한다면 이게 좋은 시너지 효과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약간 환경도 순서 만들기를 도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르노코리아랑 쌍용차의 수출길이 막힌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르노코리아한테는 위기지만 쌍용차한테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자, 수출길이 막힌 이유는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용선료가 너무 비싸지면서 아예 노선이 폐지되는 사례가 늘어나서 배는 줄어든과 동시에 중국 브랜드가 자동차 수출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노선 수요는 늘어난 거죠. 현대차는 현대글로비스가 자체적으로 운반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쌍용차는 이미 있는 운반선을 배정받는 구조입니다. 이것 때문에 수출이 어려워진 겁니다. 쌍용차는 이걸 기회 삼으면 됩니다. 최근까지 걱정했던 것 중 하나가 부정적인 이슈들 때문에 판매량이 다시 떨어질 것 같다는 거였는데 헤드램프 커버 테스트카를 보는 순간 다시 긍정적인 여론으로 전환된 비율이 꽤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출시될 신차도 라인업이 꽤 괜찮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순서란 거죠. 제가 반복적으로 제안드리고 있는 것 중 하나가 KR10 출시를 뒤로 조금 미루고 돈이 되는 9인승 미니밴을 좀 더 빨리 앞당겨서 출시하자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름을 바꾼다면 이게 훨씬 더 빨리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미 수출길이 막힌 상황이고 이걸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이유가 수출 배정 물량을 줄이고 국내 배정 물량을 늘리면 되는 거라 그렇습니다. 현대차가 작년에 이 방법으로 영업이익 최대치를 찍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 공장에서 나오는 차가 한 달에 10,000대고 원래는 이 중에 6,000대를 국내에 4,000대를 미국에 배정했다면 환율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8,000대를 미국에 2,000대만 국내에 배정하는 식으로 판매를 하는 거였습니다. 쌍용차는 이거랑 반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수출길을 막혔으니까 국내 배정을 늘리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전에 밀고 있던 전략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죠. 지금 현대차가 가격을 올리는 게 쌍용차한테는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토레스 풀옵션 모델을 호나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 9인승 미니밴 시장 같은 경우는 카니발도 조만간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노리면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국내 소비자들은 KG로 바뀌든 LG로 바뀌든 쌍용차라는 걸 알고 구매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약간 다른 게 현대차 그룹이 미국 판매량 자체는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최대치를 찍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보다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미국에 배정 물량을 늘렸다는 거, 그리고 비싼 차를 팔아서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쌍용차는 비싼 차 대신 가격대가 비어있는 시장에 신차를 투입해서 박리담의 전략을 현실화하면 되는 상황인 거죠. 토레스보다 돈이 되는 신차를 투입하고 이 신차는 또 비어있는 시장에 뛰어드는 거라 다름없어서 디자인이랑 가격만 잡으면 토레스처럼 신나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 있을 겁니다.
점유율이 상승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마케팅이 필요 없는 마케팅이 된다는 거죠. 도로에서 쌍용차 신차가 보이면 저게 뭐지? 아, 이번에 새로 나왔다고 한 차구나. 마침 차 바꿀 때가 됐는데 저거나 한번 알아볼까?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자동차 회사한테는 가장 중요한 마케팅입니다. 현대기아차는 이미 이런 마케팅이 가능한 궤도에 진입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4천만 원 이하 자동차 시장이 가격 상승 때문에 점점 비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 공략해보자는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